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왕년에 말야. 우리 때는 훨씬 더 심했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 어떠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말들이 우리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 말할수록 초라해지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말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때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나 자신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초라한 말을 하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40대 후반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조카와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조카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또래는 아직 사회를 잘 모르잖아. 예전엔 말야 사업 한번 하려면 그때 조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지금도 충분히 성공한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이 과거의 경험에만 매달려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경험을 앞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가 인정받을 자리가 줄어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과거의 나를 꺼내어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도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현재를 더 빛나게 해주지 않는다. 현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지금의 나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하고 초라해지는 말입니다. 내가 왕년의 말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이 업계에서 잘 나갔어.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존중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하고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더더욱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신데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최고였어. 우리 때는 그렇게 쉽게 성공 못했어. 처음에는 다들 대단하시네요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현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초라한 말은 요즘 애들은 참버릇이 없어. 이 말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몰라.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은 우리 부모님 세대도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나요? 꼰대 같은 소리 하시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대로 사는 거죠.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른데 왜 비교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나요? 찰스 다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있었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고립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왕년에라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요즘 애들은 대단하네. 나는 어떻게 배워볼 수 있을까?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말들을 하면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초라한 말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겠어.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해봤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는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걸까요? 혹시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는 70세가 넘어서도 그림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80세에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나이를 한계로 삼지 않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이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 때는 더 열심히 했어.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어. 그런 건 다 버릇없는 행동이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이나 선배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때랑 시대가 다른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런 말 들으면 솔직히 기분 나쁘지. 맞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젊은 세대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멋진 어른의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방식을 존중할 때 우리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를 하거나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겠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럼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어느새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어른이 필요하고 인생 경험을 공유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필요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이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 나중에 하면 늦어. 결혼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여행도 젊을 때 다녀야지 나중엔 못 다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60대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70대에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0대에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 스스로 포기하기 위한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는 1년 더 늙은 당신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미루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말 대신 지금이라도 하면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 멋진 어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많다라고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초라해지지 않는 진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멋진 어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고 주변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면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빛나는 어른이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아. 세상은 변하고 나도 배워야지.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것도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그냥 쓰던 대로 살아. 어차피 어려워서 못 써.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애들이랑 대화하려면 나도 배워야지. 그리고 몇 달 후 그분은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유튜브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아. 이 한마디가 우리를 점점 더 성장하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세대를 비판하기 바쁩니다.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어. 예전처럼 힘들게 일할 줄 몰라. 하지만 진짜 멋진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대는 참 대단해. 나는 저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똑똑하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사업을 하고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우죠. 이런 변화에 대해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이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멋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나는 지금도 행복해. 지금도 좋은 일이 많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치가 될 거야. 세상에는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조언이 필요하고,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아. 요즘 세대는 대단해. 나는 지금도 행복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어른.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응원하는 어른. 배움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어른. 이런 어른들이 진짜 멋진 어른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초라해질 수도 멋져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을 바꾸며 더 멋진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